안녕하십니까. 새해가 밝았습니다. 2024년에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유망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제약바이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. 어떤 분야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용어들 때문에 접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.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에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바이오 분야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주목할 제약바이오 세 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퇴행성 질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에 이어서 일라이릴리아의 도나네맙이 올해 1분기 내에 FDA의 승인 결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 레카네맙이 2023년 6월에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요. 이 이후에 처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올해 4월까지 1만 명의 환자를 치료할 것이다. 이렇게 에이자이와 또 바이오젠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속 승인 이후에 정식 승인 나온 다음부터 처방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12월 데이터가 상당히 괜찮았고, 그래서 1월 초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업데이트를 바이오젠의 CEO가 한 적이 있습니다. 따라서 만약에 레카네맙의 성과가 진짜 1만 명까지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레카네맙이 현재 미국하고 일본, 그 다음에 몇 주 전에 중국에서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국가에서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이 에이자이와 바이오젠은 현재 정맥 주사형 뿐만이 아니라 피하 주사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. 올 3월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양사는 2030년에 레켐비, 그 레카네맙의 시장 규모를 7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금액으로 보면은 8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번 3월에 신약 승인 결정일을 앞두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레카네맙 대비해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제거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그렇지만 부작용은 이 도나네맙이 레카네맙 대비해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치료제가 더 많이 잘 팔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알츠하이머 시장은 시장 자체가 대단히 크고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치료제입니다.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였죠. 수요가 이미 많은 시장이고 비만 치료제를 살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. 그런 상황에서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요. 이 알츠하이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장 자체가 이미 큰 상황에서 좋은 치료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도 가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자들의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. 이것은 이 알츠하이머라는 질환이 대단히 무서운 질환이고 꼭 치료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대단히 강한 거죠.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좋다면은 이 시장은 급속도로 확장될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 치료제를 뇌로 보내기 위해서는 혈내 장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. 이 혈내 장벽을 통과하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가 파킨슨 임상 1상 결과를 빠르면 올해 안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. 따라서 ABL 바이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두 번째 2024년 주목할 만한 그 제약바이오 분야를 보면은 비만 치료제입니다.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마쉬, 기존에는 넷이라고 했죠.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
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이 GLP-1 계열 약물은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,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요. 그래서 폭발적인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여기에 더해서 심혈관 치료제로 지금 승인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 GLP-1 계열 약물이 기존의 당뇨라든가 비만에서 심혈관 그리고 심지어는 알츠하이머 쪽까지 계속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GLP-1 계열의 약물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약품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. 더군다나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시 치료제 후보 물질 2개를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따라서 치료의 그 임상 성과가 나올 때마다 가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3가지 주목할 분야 중에 비만 치료제를 꼽습니다. 마지막으로 2024년 주목할 제약바이오 유망 분야 셋 중 하나는 ADC 분야입니다. 이 ADC 분야는 2023년도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거의 모든 빅파마들이 이 ADC 관련한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커다란 M&A도 많이 일어났죠. 그래서 그 ADC의 원래 그 강자였던 회사는 로슈입니다. 로슈는 치료제도 2개씩이나 가지고 있죠. 그렇지만 이 로슈가 다른 회사들이 치고 나오는 것을 그동안 기존 치료제를 가지면서 쭉 봐왔었는데요. 최근에는 견디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물질을, ADC 물질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. 이것처럼 ADC 관련한 시장도 급격히 확장돼 나가고 있는데요. 기존의 면역관문 억제제가 암을 치료하는 대단히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키트루다였죠. 그런데 이 ADC가 키트루다를 잇는 그 다음 항암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ADC라는 것은 항체에 약물을 결합한 그 링커를 의미를 하는데요. 이 항체와 링커라는 이 전달 플랫폼이 그야말로 전달 플랫폼 DDS로 인식이 되면서 새로운 응용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체도 단일 항체가 아니라 이중 항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약물에 있어서는 기존의 튜뷸린 억제제라든가 또 아니면 DNA 자체를 손상시키는 그런 물질에서 방사성 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단백질 분해제 같은 그런 다양한 모달리티들이 약물로서 그 링커에 결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.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요, 레고캠 바이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LCB71 이 물질은 중국 시스톤에 기술 수출이 되었는데요. ROR1을 타겟하는 그런 항체 물질입니다. 그래서 임상 1상 결과에 대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. 하반기에는 중요한 임상 결과 2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하나는 LCB14, 이거는 글로벌리 그 익수다에게 기술 수출된 그런 물질인데요.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고요. 마찬가지 중국에 기술 수출한 이 LCB14 관련한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중국에 BLA를 신청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신약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. 따라서 국내 기업으로는 이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를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2024년 주목할 만한 제약바이오 유망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